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배운지 못한 이 늙은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 낡은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김만석 할아버지.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뭐가 나올까? 쓸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끌며 동네를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더미 앞에서 멈춰서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모습. 낡은 옷, 깨진 그릇, 고장난 가전제품들. 그의 손은 익숙하게 쓸만한 물건들을 골라냅니다. 같은 시각 동네 슈퍼 앞.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또 나오셨네, 고물상 할아버지. 평생 저러고 사시는데 참 안 됐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사시면서.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이상한 사람이래. 맨날 쓰레기통만 뒤진다고. 쉿, 조용히 해. 들으시면 어떡해? 하지만 만석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리어카에 물건들을 싣습니다. 오전 10시 재활용 수거장. 할아버지는 모아온 물건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별로 없네요. 그래도 이만하면 됐지.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버려. 이거에서 얼마나 되신다고. 나이도 있으신데 좀 쉬시지. 일하는 게 좋아. 쉬면 오히려 몸이 더 아파. 할아버지는 오늘 번 돈 5,000원을 받아듭니다.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정오, 동네 국밥집. 할아버지는 가장 저렴한 메뉴를 주문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공깃밥이세요? 응. 김치하고 물만 있으면 돼. 에이, 할아버지. 국밥 한 그릇 드세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이게 더 좋아. 할아버지는 공깃밥 2,000원을 내고 김치와 함께 식사를 시작합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슬쩍 국물을 더 떠다 드립니다. 그냥 남은 거예요. 버릴 거 드시는 거니까 사양 마세요. 고맙네. 고마워. 오후 2시. 할아버지의 집. 반지하 단칸방입니다. 방 한쪽에는 고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신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신문은 또 뭐가 있나?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신문의 부동산 면을 펼칩니다. 빨간 펜으로 여기저기 표시를 하고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갑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며칠 후 동네 부동산 중개소.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저기, 이 건물 말이야. 아직도 팔리나? 아, 이거요? 네, 아직 안 팔렸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가격이 좀 나가는데요. 얼마인데? 3억입니다. 현금으로 가능하세요? 가능해. 계약서 준비해줘.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봅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고물상 할아버지가 3억짜리 건물을 현금으로 사겠다니.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할아버지, 농담하시는 거 아니시죠? 농담 아니야. 내일 은행에서 돈 찾아올 테니 계약 준비해놔. 다음 날 부동산 중개소.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현금 3억을 들고 나타납니다. 중개인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돈을? 평생 모았지. 한 푼, 두 푼. 그런데 왜 이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나중을 위해서야. 다 계획이 있어. 계약이 완료되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개소를 나섭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돕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손에서 일을 놓지 않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조금만 더 힘내자. 그런 할아버지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누구도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평범한 고물상 노인으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어느 겨울날 새벽,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결국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엽니다. 방 안에는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주머니의 비명 소리에 이웃들이 모여듭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며칠 후 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이 할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방문합니다. 연고자도 없으시고 참 쓸쓸하게 가셨네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 좁은 방에서 혼자.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던 공무원의 손이 멈춥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유언장과 함께 각종 서류들이 빼곡합니다. 이게 뭐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것 좀 봐요.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두 공무원은 서류를 펼쳐보며 점점 놀란 표정이 됩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과 토지가 20개가 넘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총 재산이 얼마죠? 대충 봐도 5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언장. 공무원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네요. 읽어볼까요? 유언장에는 할아버지의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김만석은 이 세상을 떠나며 내 모든 재산을 이 동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어려서 배우지 못해 평생 고생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속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평생 곰을 주우시면서 이렇게 큰 돈을 모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다음 날 구청 회의실.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고인의 뜻대로 장학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동네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추모식을 준비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합시다.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집니다. 고물상 할아버지가 사실은 백만장자였다는 것,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아이들을 위해 남겼다는 것. 일주일 후 동네 커뮤니티 센터. 추모식이 열립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맨날 고물만 주우시는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네요. 단상에 구청장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김만석 어르신께서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우리 지역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큰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총 52억 원의 재산을 교육 장학금으로 남기셨습니다. 추모식에서는 한숨 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만석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이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추모식 후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섭니다. 할아버지,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국밥이라도 더 드렸을 텐데 평생 공깃밥만 드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눈물을 훔치는 아주머니. 그때 옆에 있던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입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국밥집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따로 적어두신 게 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1,000만 원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 저한테요? 네, 편지도 함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듭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입니다. 국밥집 주인께 오랜 세월 이 늙은이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깃밥만 시키는 손님에게 늘 국물을 더 주시고 반찬을 챙겨주시던 그 마음.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아주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가게도 더 키우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주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옵니다. 한 달 후 동네 작은 공원. 할아버지를 기리는 동상 제막식이 열립니다.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청동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만석 어르신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이 동상을 세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동상을 볼 때마다 나눔의 정신을 배우길 바랍니다. 동상 아래에는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미래 세대를 위해 헌신한 김만석 선생님. 그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립니다. 20명의 학생들이 장학증서를 받습니다. 엄마, 저 이제 학원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딸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한 고등학생이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발표합니다. 김만석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집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장학금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같은 시각 재활용 수거장. 주인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의자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계산하셨던 거예요? 부동산 투자 공부하신 거였군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달 목표 5만 원 더 모으기. 아이들 장학금 500억 만들기. 500억까지는 못 만드셨지만 할아버지가 남기신 50억이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듬해 봄 장학재단 사무실. 재단 이사장과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고인의 뜻대로 가난이 꿈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사장님, 신청자가 벌써 200명이 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격이 되는 학생은 모두 지원합시다. 김만석 선생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현명하게 운용하면 수십 년은 갈 수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미소 짓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5년 후, 한 대학 강의실.
첫 번째 장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김만석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세요? 평생 고물을 주우시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나눔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만석 장학재단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며 모았던 한 푼 한 푼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김만석 할아버지. 평생을 고물상으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사신 분. 그분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 동네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리어카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 초등학생들이 인사를 했다. 저 아이들이 크면 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내가 모은 돈으로 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배우지 못한 이 늙은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상은 그를 고물상 할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는 누구보다 큰 꿈을 가진 교육자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뜻을 품었던 한 사람. 그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